현장에서 실제 감사 업무 조사 이렇게 좀 진행해 보신 적 몇 년이나 될까요? 뭐 실무자 때는 계속 했었습니다. 아, 계속 많이 하셨죠. 네. 이게 그 조사를 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는 것과 또 이제 조사 대상자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또 충돌될 때가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고민 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마 그 감사를 받는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원이 뭐 저승사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 감사 뭐 이런 부분, 예, 그래서 감사원도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감사를 실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를 진행하면서 만약 그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 조사관들이나 수사관들이 자의적인 어떤 감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원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번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관련된 그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감사원 자체적으로도 그 감사 절차에 관련된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뭐 규정 정비 작업 같은 거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게 이런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장이나 아니면은 중간 간부급의 어떤 감사원의 간부가 특정한 어떤 감사에 개입해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관 출신이 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무마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가지고 실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조사 업무의 지리 방향을 막 유도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막 답변을 하는데 실제 이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거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을 실어주지 않았을 때 이 감사 결과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는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임명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챙겨서 네,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검찰의 정관예우 심각하다라는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 뉴스 많이 보셨죠? 예, 언론을 통해서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는데 사실은 그 정관예우가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주목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세무공무원, 금융공무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감사 업무에 퇴직한 감사 공무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른 기관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래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이라는 면에서 조금은 그래도 다른 기관의 독임제나 그 혼자 의사결정하는 데보다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불식이 되려면 증거에 의해서 감사 결과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가 될 수밖에 그렇게 처리해야만 그런 정관예우나 이런 외부의 그런 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또 하나 어떤 처리 결과를 또 한 번 내부에서 외부의 어떤 위원들이 참여해서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그 여러 가지 고압적인 어떤 감사나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감사원 사무규칙이 개정되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보게 되면 감사원 사무규칙 10조의 2인데요. 감사원의 변호인의 참여를 명확하게 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변호인의 졸업권을 구체화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외 조항이 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가 안전보장이나 뭐 외교 이런 어떤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생활 등의 어떤 이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건들도 다 변호인들 다 참여해서 입회해서 조사 업무 변론을 하는데 감사가 뭐 특별하다고 왜 변호인의 조력권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도 같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예,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본질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이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 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게 규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을 보게 되면 사항을 보게 되면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거절당했을 때 피조사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좀 수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항 자체가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좀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조사자의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사자에게 이러한 어떤 입회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사받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변호인을 입회했을 때 불이익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선뜻 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때에 변호인을 입회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를 알려주고 그거를 꼭 필요한 어떤 절차다, 할 수 있는 절차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